자, 우리가 행정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죠. 행정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행정입법의 형식과 교율 내용에 불일치했을 때 행정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즉 법규 형식은 법규명령이지만 실질은 행정규칙의 성질로 보고 있는 것. 우리가 할 때 이제 의의와 학설에 대해서는 이제 법규명령설이 우리가 다수설이라는 것, 행정규칙설도 있지만은 요 일반과 관련돼서 행정법규설이 형식적이고 바로 다수설이라는 거 꼭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설명을 들어보자고요. 자, 관료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제재적 재량 처분의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원칙적으로 법규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이죠. 법규성을 부인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최근 대법원 판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제재적 재량 처분의 기준이 불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여전히 행정규칙으로 보면서도 법원은 당의 제재 처분 기준을 존중하고 있다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의 태도라는 거에 대한.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제재적 재량 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은 대표적으로 이제 대통령 형식으로 행정규칙을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법률이 있으면 시행규칙, 대표적으로 그러면 조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형식으로 정하는 행정규칙은 법규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판례도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판례도 대통령 시행령에 대해서 법규성, 즉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 특히 기업과 관련돼서 꼭 한번 캐치해두고, 그러면 최근 판례는 어떻게 되는 건가? 요거는 자, 시행령에 대해서 법규성을 인정하면서 시행령의 명시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가징금 수액이라든지 정액이 아니라 최고액이라고 함으로써 당의 시행령에 결과적으로 신축적 구속력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 자, 판례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법규성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령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자, 공문갑은 영업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행규칙적 불령이 정한 바에 따르지 않고 처분을 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으로서 타당한 것은 자, 우리의 구문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 시행규칙의 법적 성질은 행정규칙이야. 행정규칙으로서 갑에 대해서 갑의 이해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준 법규성을 따지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시행규칙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제재, 요 부분이죠. 불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조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시행규칙은 행정규칙에 해당하고 이 위반은 행정처분에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우리의 판례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야. 자,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형식은 행정규칙이나 실질은 법규적 내용으로서, 그러니까 형식은 행정규칙이야, 실질은 법규적 내용으로 보고 있다는 거.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고시불령, 아까 이야기했죠. 자, 형식적으로 고시, 불령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제정되었으나 내용으로서는 법률의 보충적 성질을 가진다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 행정규칙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승인 요건을 살펴봤죠. 여기에 대해서 효력 요건에 대해서 살펴봤고, 거기에 대해서 하자가 있고, 하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된가, 거기에 대해서 소멸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자, 전체적으로 봐서 행정규칙의 효력은 어떻게 될 건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건가, 외부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건가, 이 부분이래요. 내부적 효력이라면 뭐예요? 외부적 효력과 이거는 이제 안 되죠. 그러면 예자는 바깥예자가 되죠. 그러면 바깥예자로 가로서는 규칙이야. 그러면 원칙적인 경우는 법적 구성력이 부정되고 예외적으로는 법적 구성력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내부적 효력과 바깥쪽 내부적 효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바깥예자 원칙적으로는 법적 구성력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법적 구성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죠. 행정규칙 중에서도 법률, 보충적 행정규칙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직접적인 외부적 효과를 갖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률 유보의 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거예요. 법률 유보를 해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규칙의 효력과 관련돼서
내부적 효력과 외부적 효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규칙입니다. 법규를 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 행정규칙에 따른 행정적으로는 적법성이 추정되지 아니한다. 일단 뭐예요? 행정규칙은 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럼 일반은 추정되지 아니한다. 맞죠? 자, 행정규칙은 하급기관의 권한 행사를 지휘하는 것이므로 상급기관이 갖는 포괄적인 감독권에 근거하여 발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 불령이라든지 지시의 의미가 있겠죠. 자, 3번에 행정규칙은 발령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일면적인 구성력을 갖는다. 맞네요. 자,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님으로써 그 위반은 입법이 아니다. 그러면 5번과 관련돼서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으므로 공무원은 행정규칙의 적용을 일반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있죠. 여기에 대해서 훈령. 그러면 상급법원이 상급기관이 하급기관한테 공무원을 하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공무원은 그러면 일반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야. 공무원은 여기에 대해서 구속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행정규칙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풀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행정규칙의 통제가 있겠죠. 국회에 의한 통제가 있고. 자, 대표적으로 이제 국회에 대한 입법으로서 통제할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행정 내부적 통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부적 통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보죠. 법원에 의한 통제는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 위법한 행정규칙. 위법이라는 것은 위법한 행정규칙이라면 이때는 법원의 통제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위법한 행정규칙에 대해서 판례는 행정규칙 자체를 처분성의 결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며